자, 제 화면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so date 여기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직접 그 클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제 컴퓨터에서 클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it clone 하면은 이제 소스가 다운됐고요. 여기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 커브 스펙에서 한번 업데이트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에러가 나는데 여기서 에러 나는 이유는 다 에러가 사라졌네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 이제 실행이 이제 돼서 앱이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하셨다고 채팅을 적어주세요. 자, 제가 계속 말씀을 할게요. 가장 이제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 git repo에는 그냥 샘플 앱을 그냥 이제 제가 플러터 빈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파이어베이스랑 이 플러터 앱이랑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세팅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이어베이스 세팅을 하면은 제 계정에서 제가 파이어베이스를 만들 거고요. 그거를 플러터 앱에 우리가 지금 이 공유하고 있는 공개 프로젝트 앱에 제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따로 파이어베이스 설정을 할 필요 없이 제가 제 계정에 만든 파이어베이스를 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정은 저만 하면 됩니다. 다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정을 따로 해야 되겠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콘솔 여기서 먼저 지금 녹화하시는 건가요?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볼게요.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so date입니다. 이게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요. 컨티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스틱은 안 할게요. 뭐 나중에는 앱이 커지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거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git 클론 한 다음에 앱을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가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컨티뉴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지금 여기 금방 제가 생성한 플러터 앱에 파이어베이스 설정을 연결하는 거죠.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아이콘이 iOS 앱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파이어베이스에서 사용할 iOS 앱에 설정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설정은 여기 프로젝트 세팅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에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이 나오죠. 여기서 iOS를 선택하고요. 이름은 번들 아이디가 필요하네요. scrum sonop.sodate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register 앱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 구글 서비스 info.plist 이 파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고요. 자, 그럼 여기 나오죠. 이 파일을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여기 이 파일을 이름이 이제 구글 서비스 info.plist 이름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 파일을 우리가 이제 이 플러터 프로젝트 폴더
플러터 프로젝트 폴더에 여기 밑에 있는 이걸 find를 해놔요. 아니네요. F라고 해놔요. 여기서 여기 이제 폴더인데 윈도우즈 하시는 분들은 적절히 적절히 이제 이해를 해서 적절한 곳에 설정하면 되고요. 이 so date의 iOS 폴더 밑에 runner 폴더 밑에 여기에다가 이 파일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잘못 집어넣었네요. 이게 runner 폴더 밑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기 밑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iOS 폴더 밑에 runner 폴더 밑에 이게 이제 구글 서비스 plist 구글 서비스 info .plist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엑스코드를 열어서 이럴 때 이제 이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여기 이 파일을 엑스코드에서 폴더가 tmp 폴더에서 사이드에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iOS에서 또는 맥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윈도우에서 개발하시는 분은 안드로이드를 쓰시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이제 여기서 파이어베이스에서 iOS 앱을 추가하면은 구글 서비스 info plist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게 이제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기 이 위치 iOS 밑에 runner 폴더 밑에 여기에 복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엑스코드를 열어서 엑스코드에 보시면은 왼쪽에 runner가 있고요. 그 밑에 또 runner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파일을 드래그 해 놓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는 피니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를 여기 이 번들 아이덴티파이어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 값이랑.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설정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닫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금방 파이어베이스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제가 store date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iOS 앱을 추가하고 그리고 엑스코드를 통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하는 거는 간단하게 제가 구글 서비스 info plist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엑스코드에 추가를 했죠. 이제는 안드로이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설정은 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안드로이드 설정하기 전에 우선 iOS가 제대로 잘 됐는지부터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 테스트를 하려면은 여기서는 제가 만든 파이어플러터 패키지를 쓸 거기 때문에 이 파이어플러터 패키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파이어플러터 이렇게요. 이게 제가 만든 패키지인데 보시면은 디펜던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다른 패키지는 이렇게 디펜던시가 많지 않습니다. 비교적 간단한데 그런데 이 파이어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 가지고 또 그에 따른 여러가지 디펜던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사용할 때 그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디펜던시 패키지는 따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파이어플러터라고 적어주시면은 파이어플러터를 추가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파이어플러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디펜던시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파이어베이스에서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그때 여기 파이어스토어 패키지가 필요한데 이미 디펜던시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적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어스토어 이렇게 적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디펜던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뭐 실제로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실제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설치된 버전이 내가 원하는 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는 최신 버전이 이 버전인데 나는 이 버전을 쓰기 싫다. 다른 버전을 써야 되겠다. 또는 지금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버전이 내가 원하는 버전인지 결국에는 이 pubspec 락 파일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pubspec 락 파일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어스토어 보시면은 여기서 이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014, 13. 최신 버전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최신 버전이 아닙니다. 이 버전을 쓰고 있네요. 사실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는 이 버전을 쓰고 싶다. 이 버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가 이 버전을 복사를 해서 여기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적혀있는 이 버전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플러터의 기본이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 버전을 여기에 적힌 버전을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버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보면은 조금 전에는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버전이 0.1413이었는데 여기 뭐라고 하네요. 이게 뭐 버전이 안 맞다고 뭐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니까 이걸 설치하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죠. 지금 이 파이어플러터에는 내부적으로 필요한 이 디펜던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설치를 무시하고 따로 내가 이렇게 파이어스토어를 설치하겠다 패키지를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패스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최근 버전으로 이렇게 유지를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플러터 앱을 생성하고 그리고 파이어플러터를 추가하고 패키지를 추가하고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에서 iOS 앱을 만들고 플러터랑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get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et을 쓰는 이유는 getx라고 하죠. getx를 쓰는 이유는 써보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또 다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툴을 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써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getx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getx를 쓰는 게. 여기서 이렇게 getx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소스를 여기서 복사할게요. get pages. 자, 이렇게 routing 트랩을 추가하고요. 메인에서 이름을 메인 앱으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해야 되겠죠. 홈 스크린을 제가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대신에 이름을 홈스크린이라고 하겠습니다. 홈스크린 빼고요. 이 파일을 폴더에서 홈
screen.dart 집어넣고요. 폴더를 screens 할까요? 저는 기본적인 거, 기본 코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이어베이스랑 플러터 앱이랑 연결하고 그 다음에 파이어플러터 패키지 추가하고 그리고 getX 패키지를 추가했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getX에서 우리가 쓸 거는 라우팅 그 외에 뭐 다이얼로그라든지 스낵바라든지 그런 걸 쓸 겁니다. getX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툴인데 그러니까 상태 관리자 툴인데 필요할 때 상태 관리자를 쓰고요. 지금 바로 안 쓸 겁니다. 자, 그러면 홈 스크린 이게 지금 홈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getX 라우팅 방식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getX 라우팅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요. get 페이지에서 홈 스크린 이름을 홈이라 할까요? 그냥. 그리고 initial route에서 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앱이 시작될 때 이 initial route에 적혀진 홈, 이 라우트에 따라서 홈 스크린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원가입 페이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그 플러터 버전은 지금 몇을 쓰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여기 1.22.3으로 나오네요. 제가 네. 화면 좀 크게 키울까요? 네. 그리고 회원가입하는 페이지만 해보고 각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처럼 막 제가 혼자서 막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행이 안 되네요. 왜 실행이 안 될까요? 그러면 봅시다. 에러가 있나요? 이거 뭐라고 하네요. 이건 아까 에러였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불행히도 뭐라고 하네요. 여기 이제 세팅이 아무래도 덜 됐나 봅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니까 어디 있죠? 에러 메시지가 다 의미 없는 에러 메시지고요. 이 파드 버전을 또 뭐라고 하네요. 타겟 버전 뭐라고 하고요. 그래서 참 세팅이 늘 항상 어렵습니다. 여기서 런에서 타겟에서 좀 전에 에러 메시지가 디플로이먼트 뭐라고 나왔었거든요.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봐서 에러가 나면은 항상 괴롭습니다. 좀 전에는 여기서 deployment info 여기서 버전을 높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정이 보통 파드 파일에서 이 버전을 또 높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러랑 지금 에러 메시지가 또 틀립니다. 이거는 에러 메시지가 널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라인 30번에 위젯 텍스트 에러에 보니까 메인 다트에서 홈 스크린 다트 여기서 이 값이 널이라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에러 났는데 에러가 나면 지금도 에러가 나야 되는데 지금은 또 에러가 안 나네요. 한 번 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버전은 높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이 버전은 제가 11로 높이겠습니다. 버전을 지금은 끄고요. 에러가 나면은 이제 그 에러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검색을 하고 하는데 그 에러가 날 때 그 에러가 왜 나는지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만은 그런 에러를 너무 많이 또 만나다 보니까 공부한 게 금방 잊혀져 버리고 이 에러가 이전에 났었는데 왜 또 이 에러가 나는지 그걸 또 몰라서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인터넷 검색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러너에서 타겟 러너에서 deployment info 여기서 버전을 11 이상으로 11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이 된 거고요. 이걸 닫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파드 파일입니다. iOS 밑에 파드 파일 있죠. 이 파드 파일에서 플랫폼을 11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하고요. 자, 이제 홈 화면이 열리니까 회원가입 페이지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register screen 여기서 stateful widget 여기서 register screen 필요한 거는 자동으로 임포트 하고요. 자, register screen에서 우리 register screen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만 해서 우리가 register screen으로 이동하면은 그냥 까맣게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route name은 register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은 페이지는 register screen 그리고 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앱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 화면이 홈 스크린이죠. 여기서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raised button get 하나 둘 셋 넷 to named 여기서 우리가 버튼 하나 추가하고 버튼을 추가하면은 아니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러면은 register 페이지로 이 register는 우리가 메인에서 좀 전에 설정한 이 route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고요. 그래서 터치하면은 이 register 페이지가 스크린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는 child text register 버튼이 나오고요. 터치하면은 까맣게 나오겠죠. 에러가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앱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register 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register 스크린이 아직까지 앱에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를 하면은 될 겁니다. 리프레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gister 버튼을 클릭하면은 get to named가 그 라우터 이름에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까맣게 나옵니다. 이것은 페이지 디자인, UI 디자인이 안 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스카폴드에서 타이틀에서 여기서 컬럼을 줄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요. 컬럼에서 회원가입할 때 우리가 메일 주소를 입력받아야 되죠. 메일 주소,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렇게만 해보겠습니다. text form field 여기서는 이메일 컨트롤러가 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겠지만은 입력창에 컨트롤러를 설정해서 그 입력된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폼 필드에서 컨트롤러를 패스워드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은 실제로 회원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레지스터 버튼에서 서밋을 할까요? 여기는 왜 에러가 있죠? 차일드가 빠졌네요. 파이널 이메일 컨트롤러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 그다음에 파이널 패스워드 좀 기본값을 줄 필요는 없는데 힌트를 줄까요? 그러면 데코레이션에서 인풋 데코레이션에서 텍스트 힌트 텍스트 여기서 이메일 어드레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패스워드로 할까요? 이거를 복사해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우리는 이제 회원가입을 할 겁니다. 그 전에 로더를 스피너를 줘야 되겠죠. 이제 그 버튼을 클릭하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회원가입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풀 로더 로딩 false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set stat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회원가입을 했거나 또는 에러가 있으면은 이걸 이제 멈춰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운 거니까 모두들 이해를 하고 있을 거고요. 회원가입은 파이어플러터 패키지를 통해서 만들 겁니다. 실제로 뭐 직접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파이어플러터를 하면은 파이어플러터를 사용하면은 더 쉽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파이어플러터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파이어플러터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죠.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글로벌 변수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스라고 할까요? 여기에 import package fireflutter 이렇게 하고요. final fireflutter 이게 그 다음에 이제 ff로 할까요? 그 다음에 fireflutter 이렇게 하면은 이 fireflutter의 객체가 ff 변수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이 ff 변수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쓰기 전에 초기화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초기화는 메인에서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stateless네요. 이걸 stateful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factor에서 stateful로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서 initstate에서 오케이. initstate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f 변수는 조금 전에 글로벌 변수로 지정한 fireflutter 객체 변수입니다. 이 변수에 init을 호출하면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메인에 asynch로 해서 await을 통해서 fireflutter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fireflutter 초기화, 그러니까 ff init 여기 안에서는 하는 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irebase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firebase와 직접 연결을 하는 거죠. 어딘가에 보시면은 firebase initialize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안 하니까요. 우리가 firebase를 쓸 거고 firebase를 쓰기 위해서는 firebase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여기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코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init firebase 아마 이게 뭐죠? init firebase가 이게 이제 실제로 firebase 코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firebase를 쓰기 위해서는 이 init firebase를 통해서 firebase를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겁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이 함수입니다. firebase initialize app. 그래서 firebase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코드가 필요한 거죠. 이 코드를 호출하면은 firebase가 설정을 하는데 그 firebase 설정은 우리가 여기서 생성한 firebase에서 생성한 iOS 앱에 우리가 다운로드를 했죠. 이 구글 service info plist 이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하고 엑스코드에 설정해 줬습니다. 이 설정 파일을 통해서 초기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firebase를. 이 fireflutter init을 호출하면은 내부적으로 그러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화를 할 때 async await을 쓰는데 async await을 쓰는 이유는 메인 앱이 실행되기 전에 firebase를 초기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혹시나 인터넷이 느리거나 또는 핸드폰이 성능이 안 좋을 때 아주 미치는 영향은 작겠지만은 메인 앱을 실행하기 전에 플러터가 부팅이 되기 전에
async await로 이 초기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초기화가 빨리 0.1초 만에 끝나면 다행인데 혹시나 뭐 1초, 2초, 3초 걸린다면은 그러면은 앱이 실행되는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non blocking 모드가 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 async가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async라고 저 쓸 필요가 없는데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앱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ff-init을 통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앱이 바로 실행되고 난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초기화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init을 하면은 실제로 파이어베이스 초기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하면 되겠죠. register 할 때 데이터가 이메일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메일 컨트롤러 텍스트 패스워드 컨트롤러 텍스트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코드는 프라미스로 동작하니까 그리고 프라미스를 동작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await을 적어줍니다. 이게 끝이 난 거죠. 그런데 혹시나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ry catch를 적어줍니다. try catch는 필요한 곳에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try catch가 필요 없는데 try catch를 적어주면은 그건 또 코드가 또 복잡해지는 겁니다. get에는 스낵바가 있습니다. 이 스낵바를 통해서 에러를 이렇게 출력해주면 됩니다. 에러가 있으면 스낵바로 표시가 되고 에러가 있으면은 에러가 있거나 없거나 로드를 꺼줘야 되겠죠. 로드를 끄려면은 set state 뭐죠 이거는 그래서 에러가 없다면은 회원가입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get to named home 여기서 말하는 홈은 메인에서 연결한 여기 홈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홈 스크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코드는 완벽해졌습니다. 자, 에러 없이 잘 동작하면 좋겠는데 일단 코드는 완벽하게 만들어졌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user@gmail.com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2345A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네요. 에러 났는데 이 에러가 무슨 메시지죠? Platform exception, international error, has occurred. Print and inspect the error message for more information. 자, 보시면은 에러 메시지가 진짜 성의가 없습니다. 뭐 에러가 왜 났는지 힌트를 좀 주면 좋겠는데 에러 메시지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뭐 에러 코드가 있긴 있네요. 그렇죠. 17999라고 합니다. 17999 뭐 힌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인터널 에러라고 하고요. 인터널 에러 as a code. 일단은 에러 메시지를 프린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print 이 코드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은 자, 뭐 틀림없이 세팅이 잘못됐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파이어베이스에서 회원가입을 한다고 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설정을 일단은 안 했고요. 반드시 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난다면은 뭐 파이어베이스에서 설정이 안 됐다는 에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이 에러 메시지는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렇죠. 전혀 이 에러 메시지만으로는 이게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파이어베이스에서 authentication에서 sign in 메소드에서 sign in에서 그 다음에 이메일 패스워드를 enable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이제 에러가 나는데 이거 안 하면 에러가 나는데 그런데 이 에러 메시지랑은 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user gmail.com 12345A submit 하면은 지금은 또 에러도 없고 엉망이네요. 자, 일단은 서밋을 하면은 이 로딩이 true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로딩이 만약에 true이면은 그러면 circular progress indicator를 보여주고요. 자, 동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표시돼야 되는데 에러가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자, 왜 에러가 표시가 안 될까요? 회원가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에러가 있으면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된 거 보니까 에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에러가 없으면은 회원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조금 전에 에러 메시지가 제가 사인인 메소드에서 이 이메일 패스워드 로그인을 enable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에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에러 메시지 자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에러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원가입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user at gmail.com 12345A 정말 불안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걸 디버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에 들어와서 일단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user 3 gmail.com 2345A 자, 여기 왔습니다. 가볼게요 한번. 빨리 달라고 말이야. 갈게. 그래서 우리가 에러 난 것이 여기서 에러 나는 걸 지금 찾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데이터에서 assert through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야 되는데 사실은 에러가 나야 되는데 그런데 에러가 안 나고 여기서 그냥 증발해 버립니다. 여기서 그냥 코드가 여기서 에러가 있으면은 에러를 던져야 되는데 에러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끝이 나야 되는데 여기 이 라인에서 완전히 코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은 제가 버그 리프팅을 하겠습니다. 버그 리프팅을 먼저 하고요. 자, 에러는 혹시 왜 나는지 짐작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에러 원인을 쓰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 파이어스토어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파이어스토어를 아직까지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는 에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만든 파이어플로트의 문제라기보다는 파이어스토어에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데 만약에 파이어스토어가 아직까지 생성이 안 됐으면은 에러를 내든지 테스트 모드로 할게요. 일단은 테스트 모드가 뭐냐면은 파이어스토어를 처음에 실행할 때 권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시큐리티 룰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려면은 여러 가지 또 뭐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테스트 모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은 에러를 내고 스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사라져 버리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파이어베이스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파이어베이스가 원래 이런 건지.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리프레시를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요. 자, 파이어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user4@gmail.com 자, 이제는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네요. Operation was rejected because the system is not in a state required for the operation executions. From a query ensure that it has 이건 또 뭐라고 하네요. 뭐라고 하는데, operation was rejected because the system is in a state required for the operation's execution. If performing a query, ensure it has been indexed via the Firebase console.
자, 에러 메시지를 복사해 놓고요. 조금 이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레시를 하고요. 리프레시 하는데 여기서 인덱스 저거 하는데 인덱스가 잠시만요. 여기서 파일 플러터 파일 파일이 아니죠. 이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룰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추가가 그냥 안 되네요. Compositions. 그냥 안 되네요. 그냥 안 돼서 그러면은, collection group posts. collection ID. posts. 그 다음에 field category ascending, create at descending. category ascending, create at descending. collection group이고요. collection group posts collection ID, collection the same collection ID for queries within a specific collection pair. 제가 지금 설정하는 게 뭐냐면은 파일 스토어를 사용할 때 필요한 권한 지정,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에서 검색을 할 때 파이어베이스는 아니 파일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필드마다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할 때 필드 두 개를 쓴다면은 그때는 그 두 개에 대한 복합 검색을 할 때 그 두 개 필드에 대한 인덱스를 따로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인덱스를 따로 잡아주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여기서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에러 메시지가 인덱스무라고 하니까요. Ensure it has been indexed.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하는 거는 파일 스토어 보시면은 카테고리랑 created at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게시판 목록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에러 메시지가 이제 사라졌죠. 에러 메시지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user5@gmail.com.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오면은 파이어 스토어 권한
설정과 인덱싱을 해줘야 한 그래서 이 에러가 나는 거 보니까 제 느낌에는 조금 코드를 봐야 알겠지만은 제 느낌에는 초기화 과정에서 초기화는 아닌데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파이어스토어 인덱싱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상으로 인덱스 저거 하는 거 보니까 파이어스토어에서 인덱스 저거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파이어스토어에서 인덱싱을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은 플러터 앱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요. 그리고 플러터와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연결해야 되죠.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에서 앱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OS 앱을 추가하고 여기 보시면은 iOS 앱 있죠. 이 iOS 앱에 구글 서비스 인포 plist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엑스코드에 넣어주면 이제 플러터랑 파이어베이스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텐티케이션에서 사인인 메소드에서 이메일 패스워드를 이네이블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스토어에서 왜냐면은 회원가입을 할 때 여기 보시다시피 메타 서브컬렉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할 때 파이어스토어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는 이메일 패스워드만 적어줬는데 여기서 다른 것도 적어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닉네임이라든지 닉네임 컨트롤러 그 다음에 birthday랄까요? birthday 컨트롤러 여기서 닉네임이라고 안 하고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하죠. 디스플레이 네임 컨트롤러 그 다음에 여기서 birthday 컨트롤러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display name 여기서 display name 그 다음에 birthday controller 그리고 임의의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메타에서 public collection 이름이고요. 이게 임의의 값을 넣어서 만약에 A, B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하는 값을 마음대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회원 정보에 추가로 값을 넣어주고 싶다면은 그냥 이렇게 입력창을 만들고 여기에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개인정보고 여기 메타 밑에 퍼블릭에 들어가는 정보는 공개 정보입니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user6 gmail.com 1, 2, 3, 4, 5, A 닉네임 6
birthday는 아무렇게나 일단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밋을 하면은 회원 정보가 이렇게 authentication 밑에 users 밑에 users 여기 있죠.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UID가 이렇게 있습니다. UID를 복사해서 파이어스토어 밑에 users collection 밑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요 아이디가 조금 전에 만든 생성한 계정의 정보입니다. 이 밑에 메타가 있고요. birthday 보이죠? 조금 전에 입력한 값이고요. 메타 밑에 public 밑에 AB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입력한 AB 값입니다. 물론 이제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홈에서 회원 정보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메일 어드레스는 이제 우리가 파이어플러트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파이어플러트를 통해서 뭐 회원 정보를 관리하고 또 게시판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import 패키지 아니죠. 파이어플러트는 우리가 조금 전에 글로벌로 만들어 놨죠.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 FF 글로벌 변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FF 하고요. FF가 자동으로 인풋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글로벌스 스펠링이 틀렸나요? 글로벌스 맞는데요. 홈이네요. 이만큼 위로 올라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유저 이 유저는 파이어베이스 유저입니다. 유저 이메일 유저 이메일이 나왔죠. 이렇게 유저 이메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을 출력해 볼까요? 디스플레이 네임 이렇게 나오죠. 조금 전에 우리가 birthday를 그 입력했죠. 이메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 그리고 포토 URL은 사용자 프로필 사진이죠. 요 세 가지는 유저스 요 밑에 요 유저스 계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메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 그 다음에 사용자 사진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른 값도 넣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를 요 authentication 밑에 유저스 밑에 이 레코드에 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여기에 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값을 여러 곳에 보관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값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사용자 문서 파이어스토어 밑에 유저스 컬렉션 밑에 사용자 도큐먼트에 들어가는 여기 이 값에는 이메일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네임 또는 포토 URL 주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값을 여기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FF 유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authentication에 들어가는 이메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 그 다음에 포토 URL 그렇게 세 가지를 이 FF 유저 변수를 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쓸까요? 이 값은 따로 authentication이 아니라 따로 클라우드 파일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써야 됩니다. 쓰는 방법은 FF birthday를 제가 출력해 보겠습니다. birthday가 FF 유저 데이터
이렇게 유저 데이터가 바로 이 문서가 됩니다. 여기 이 도큐먼트, 이게 컬렉션이고, 그 밑에 이게 이제 도큐먼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큐먼트 프로퍼티, 속성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이게 보면은 birthday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birthday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각 가로를 써주고 이렇게 참조를 하죠. birthday를. 여기서는 각 가로를 안 써주고 바로 점을 찍어서 참조를 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또 나중에 혼동이 안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거라서 다 알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파이어베이스를 플러트랑 연결하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초반에 진행이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이제 설정 부분에서 생각지 못하게 막히는 부분이 조금 있었네요. 만약에 직접 파이어플러트를 안 쓰고 직접 코딩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회원가입을 할 때 먼저 파이어베이스에 이메일 패스워드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에러 처리도 해야 되고요. 만약 가입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네임, 이 디스플레이 네임을 저장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birthday를 또 따로 파이어스토어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사용자가 푸시 알림을 받겠다라고 동의한 그 경우에는 푸시 토큰을 사용자 계정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자가 모든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 관리자가 토픽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할 때 그때 회원가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맨 처음에 앱이 그거는 회원가입이랑 또 조금 틀립니다. 그거는 조금 틀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회원가입할 때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만 해도 먼저 가입을 하고 가입할 때 닉네임을 디스플레이 네임을 바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가입을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을 업데이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스토어에 추가적인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집주소 이런 것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푸시 알림 토큰을 또 따로 저장하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기본적인 기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코딩을 일일이 여기서 다 해야 됩니다. 또 하나하나 할 때마다 트라이 캐치로 잘 에러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파이어플로트를 쓰면은 이렇게 꽤 간편하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도 저녁에 할 건데 그 전에 이 코드를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디자인도 추가해보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회원가입만 하는데 회원 정보 수정이라든지 또는 회원 정보 수정은 회원가입 페이지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겠죠. 회원 정보 수정할 때는 이메일을 수정할 수는 없고요. 이메일 수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회원 정보 수정에서는 비밀번호 수정도 필요 없고요. 비밀번호 수정은 다른 페이지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네임을 수정하고 birthday를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호출할 때는 register 함수 대신에 profile upd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update profile이네요. update profile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내일 할 거고요. 어쨌든 어떤 앱이든 뭐 소셜, 우리가 만들 거는 소셜 데이팅 앱인데 어떤 앱을 만들든 회원가입은 거의 필수죠. 지금은 회원가입만 이메일 패스워드로 회원가입을 하는데 나중에는 뭐 소셜 로그인으로 회원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인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하게 된다면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회원가입 한 다음에 회원정보 수정, 그 다음에 회원 로그인 가능하면은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애플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몇 시쯤 하실 것 같아요? 내일 한 8시에서 9시 사이가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네네. 그 파이어베이스 그쪽에 그 계정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한테 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관리자로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채팅창에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은 파이어베이스의 구글 메일 주소인가요? 파이어베이스 메일 주소인가요? 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관리자로 메일 주소 지금 바로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 구글 미트 여기에다가 올렸거든요. 행아웃. 행아웃에다가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이 안 보여?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 애드 멤버에서 제가 에디터로 해드리겠습니다. 에디터면은 웬만한 뭐 수정 삭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거나 또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도 메일 주소 적어주세요. 뭐 채팅 쪽에 이렇게 히스토리 나오니까 그걸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눌러가지고 어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쪽 화살표요. 위쪽 하시고요. 아이고요. 네. 그렇네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은 무료 파이어베이스에서 무료 버전에서는 그게 안 되죠. 뭐가 안 되나요? 펑션스가 안 돼가지고 펑션스가 왜 필요하냐면은 펑션스가 왜 필요하냐면은 권한 지정이 조금 힘들 때 예를 들어서 추천이 생각보다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펑션스를 쓰는데 펑션스를 쓰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무료 버전의 파이어베이스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다 무슨 테스트 작업할 때도 다 유료 버전 쓰고 있습니다. 그 애플 로그인인가요? 그것도 무료 버전은 안 되죠. 자, 그럼 되었고요. 접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설정한 것들. 그리고 내일 다시 저녁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나 수정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정할 때 여러분만의 브랜치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메인에 막 수정하면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메인 소스 코드를 수정하면은 엉키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브랜치를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회의 끝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